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1위를 꿈꾸는 두 팀이 만납니다. 한국물가정보 그리고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인데요. 1위 탈환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수려한 합천팀이 1위에 앞서 나가고 있고요. 현재 한국물가정보가 5승 3패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뒤에 줄줄이 4승팀이 너무나도 많은 아주 치열한 중상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팀 전반기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더 싸움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짜였을까요? 현재 순위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10라운드 1경기에서 홈앤쇼핑이 수려한 합천을 꺾었습니다. 네, 홈앤쇼핑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6번째 4승팀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수려한 합천은 패하긴 했습니다만 1위 자리는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한눈에도 알 수 있는 게 4승팀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지금 이 순위표를 보신 분들께서는 이거 순위표 잘못 써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중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4승팀이 6팀이 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킥스, 화성시 코리오 같은 팀은 개인 승수까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양팀의 오더 1국에서는 안정기 선수와 송지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안정기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고요. 랭킹에서는 송지훈 선수가 앞서 있는 만만치 않은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곡에서는 이지명 맞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강동윤 선수와 원성진 선수. 이 대결 어떨까요? 일단 두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상권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 만큼 오늘이 31번째 만남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국수가 있었고요. 두 선수의 지금까지의 맞대결에서는 원성진 선수가 앞서고 랭킹이나 올 시즌 성적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결이 오늘 전반적인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국에서는 랭킹을 정말 많이 끌어올린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박하민 선수는 24위, 그리고 최재형 선수는 무려 9계단을 끌어올려 3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신예 기사들 중에서 2019년에 가장 빛난 신예 기사가 누구냐 그러면 박하민 선수 같고요. 바둑리그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하면 아마 최재형 선수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상승세에 있는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국에는 한국물가정보의 주장 신민준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류수영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더라고요. 네, 류수영 선수가 2연패 끝에 1승을 거두면서 다시 이 주전 자리를 꿰차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오늘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상대 전적에서는 류수영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5국에는 화성시 코리오의 주장 박정환 선수가 출전합니다. 허영호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랭킹 1위 박정환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바둑리그에서 7승 1패를 기록 중에 있고요. 여러모로 허영호 선수보다는 박정환 선수 쪽으로 무게감이 기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거에 세계대회 준결승에서 허영호 선수가 박정환 선수를 꺾은 적이 있는 그런 어떤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오늘 이 대결도 예측 불허입니다. 강동윤 선수와 원성진 선수 참 많이 만났고요. 이 상대 전적으로 본다면 어느 팀이 좀 오더를 잘 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국과 3국은 한국물가정보가 그리고 2, 4, 5국은 화성시 코리오가 앞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잘 어울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쪽이 랭킹이 낮은 쪽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재미있는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두 팀은 이 전반기 1라운드에서 대결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더를 좀 살펴보니까요. 변화를 준 쪽은 아무래도 한국물가정보였던 것 같아요. 네, 한국물가정보팀이 1라운드에서는 1대4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고대국에 나섰던 두 선수를 바꾸면서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화성시 코리오 팀도 많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원성진 선수가 그대로 장고대국에 출전하면서 전반기의 4대1 승리를 재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국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눈길이 가는 대결이라면 어떤 대결일까요? 역시나 2국의 장고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동윤 선수와 원성진 선수라는 이 두 선수가 주는 무게감도 그렇고요. 팽팽한 상대 전적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의 강동윤 선수와 약간 하락세에 있는 원성진 선수입니다만 이 노련한 선수가 최근의 난주를 어떻게 이겨낼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결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 그리고 화성시 코리오가 10라운드 2경기에서 만났습니다. 각각 2위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한국물가정보와 화성시 코리오. 과연 오늘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먼저 1국에서는 화성시 코리오의 삼진영, 송지훈 선수와 한국물가정보의 오진영, 안정기 선수가 만났습니다. 안정기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3대1로 앞서고 있고요. 1패 후 3연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나란히 2015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두 선수도 역시 2015년에 입단한 선수들인데요. 최재형 선수와 박하민 선수. 두 차례 대결을 치렀는데 모두 올해 치러진 대결입니다. 네, 올 초에 있었던 미래의 별과 크라운 혜테베에서 두 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그 두 대국을 모두 승리한 박하민 선수가 그 두 대회를 모두 우승했습니다. 최재형 선수로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겠습니다. 자, 2국입니다. 강동윤 선수와 원성진 선수. 30번의 대결을 치렀고요. 오늘 31번째 만남입니다. 네, 17대 13으로 원성진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강동윤 선수, 최정 선수에게 바둑리그 중간에 패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원성진 선수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강동윤 선수 이번 시즌 6승 2패 좋은 출발을 보였고요. 리그 통산 성적에서도 2위에 올라 있어요. 네, 통산 다승순위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좀 좋지가 않은 원성진 선수인데요. 자, 1승 7패. 좀 연패의 사슬을 끊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 하지만 워낙 또 경험이 많은 선수이다 보니까 팀에서도 이 선수를 꾸준히 믿고 있고 계속 기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반전이 한창인데요. 초반부터 수순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국 1시간 장고 대결 5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자, 원성진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호구 치는 수가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정석인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추천 수법에는 이런 형태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동윤 선수가 역시나 본인의 어떤 독특한 그런 생각과 기풍답게 인공은 인공일 뿐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 저 호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흑에 다시 한번 또 3-3 침입이 있었고요. 강동윤 네. 선수가 알기 쉽게 처리를 했네요. 지금 백이 벌린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빠르게 좌상 쪽을 처리하고자 실전처럼 진행을 시켰고요. 그러자 이쪽을 뚫으면서 두텁게 자신의 형태를 정비하고 있는 원성진 선수입니다. 네, 하나 눌러놓고 하변을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아주 치열한 수법이고요. 좀 의외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은 느낌은 있거든요. 아래쪽을 만약 젖혀서 받는다면 이쪽을 되젖혀서 끊을 때 여기를 두고 지금 여기 단수 쳐서 호구로 돌파하는 게 있으니까 백도 여기를 단수 쳐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두고 나서 뭐 이런 데를 몰아가고 버티면 하변 쪽에서 크게 깨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원성진 선수가 갖고 있었고요. 네, 백도 이 흑의 뜻대로 받아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젖히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일단 실리로는 원성진 선수가 굉장히 크게 하변 쪽을 폭파한 모습입니다. 자, 그 대신 백은 중앙 쪽에 좀 세를 쌓은 뒤 선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대 진영에 돌진을 하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일단 두 텀을 먼저 쌓고 나서 그 다음에 돌진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대국에서는 두 텀을 쌓는 그 시기 그리고 돌진하는 그 시기가 평소보다는 약간 템포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반 진행 꽤나 빠른 템포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날일자를 두자 우측으로 벌려갔고요. 우변을 벌렸군요. 네, 우변을 벌려갔고 그러자 방금 전에 원성진 선수가 중앙 쪽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기를 두었다는 것은 이 흑도를 완벽하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붙이면 흑이 이 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렸다가는 오히려 이쪽을 살려 나올 때 반대쪽에 한 점이 잡히면서 공중에 흑돌만 10개 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흑이 이상하고요. 그렇다면 이 흑의 의도는 살리려는 뜻은 아니겠네요. 네, 만약 백이 뒤에서 받아준다면 이 교환만 하거나 혹은 하나 정도 더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변을 침입한다든지 다른 곳을 향했을 때 이 교환이 흑이 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턴 백돌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다른 곳에 발빠르게 두겠다는 생각을 원성진 선수가 내비쳤습니다.
자, 생각 시간. 자, 원성진 선수는 3분여가량 남아 있고요. 강동윤 선수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수들의 각오가 쓰여 있질 않네요. 네. 그냥 색깔만으로도 이 두 선수가 지금 처한 생각을 좀 전해주는 것 같아요. 괜히 저만 그런가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확실히 강동윤 선수가 이제는 30대에 접어들면서 뭔가 후배들도 많아지고 또 이제 선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선수가 현재 위치가 앞으로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2019년, 2020년 이런 30대 초반의 시기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선수가 좀 열정을 가질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원성진 선수는 최근에 처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노련한 선수가 다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집념, 끈기 이런 걸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 뭐 이번 시즌 1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6연패 중이거든요. 네. 특히나 좀 괴로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역전패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역전패도 많았고요. 그리고 원성진 선수와 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활약을 했던 그 정상권 기사에 많이 졌습니다. 뭐 최철원 선수, 박영훈 선수, 이영구 선수 뭐 이런 선수들에게 연이어 패점을 안으면서 좀 괴로운 패배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강동윤 선수도 이번 시즌 황소 삼총사와 모두 대결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최철환 선수와 박영훈 선수와 이미 대결을 치렀고요. 오늘 원성진 선수와 또 대결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던 선수들인데 서로 이제는 만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영구 선수가 개막식에서 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동년배 선수들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좀 기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몇 차례 방송에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쪽 나이대인데요. 원성진 선수보다는 제가 한 살 위이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뭐 1년에 한 300일을 같이 연구실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예전에는 서로가 워낙 라이벌 의식도 있다 보니까 서로 친해도 좀 시합에서 왠지 저 선수는 졌으면 약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께 비교되는 비교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그 선수가 잘 나가면 나도 좀 조급해지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패배를 바라던 시기가 그게 이제 누구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그런 게 없진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서로가 응원하게 되는 그런 나이대가 됐고 아마 지금 앞에 언급했던 원성진 선수와 이번 시즌 대국을 치렀던 그 동년배 선수들도 원성진 선수의 부활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강동윤 선수도 역시 흙 2점을 좀 잡으려는 이 자세보다는 오히려 조금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가 지금 방금 전에 착수했던 그 활용수가 백이 받아준다면 그냥 그것만 가볍게 하고 나서 이제 다른 곳을 향하려는 생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해서 백도 받는 것보다는 바깥쪽에서부터 먼저 활용을 해서 가볍게 두려는 이수를 좀 무겁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백이 좀 가벼운 행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흙도 치열하게 둔다면 좀 더 무거운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흙의 작전을 좀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네. 그리고 원성진 선수가 지금 치열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는 백이 여기를 젖히는 게 눈에 보이는 데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수이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이쪽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몸싸움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백이 젖혀간다면 흙은 어떤 그림 그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서 좀 궁금합니다. 여기 젖혔을 때 다음 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 붙이는 수가 일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원성진 선수가 뭐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고 거기를 붙였다는 것은 어떤 대비책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네, 과연 어디일지. 뭔가 느낌은 이런 데를 끊는 수 아니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늘기 위해서 여기를 붙였다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여기를 호구 치는 것은 일단 이 단수 한 방이 워낙 아파서요. 뭐 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봤을 때 이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백도 젖히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요. 네, 뭐 손이 제깍 가죠. 강동윤 선수가 여기를 뒀을 때는 붙이면 무조건 젖히겠다는 생각인데
상대가 별 고민 없이 붙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강동현 선수가 약간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젖히는 것이 일감이긴 하지만 상대가 과연 어떤 반격의 수단을 준비했을까 검토를 해보고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호구네요. 이건 단수 치고 입구 두 개 따는 거네요. 네, 그냥 뭐 일직선으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네. 자, 좋지 않은 모양 견디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선수 2003년 첫 대결을 치렀어요. 네. 그 이후 참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2010년 전으로 좀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강동윤 선수 기준에서 5승 9패. 그리고 2010년 이후로는 정확히 50%입니다. 88승 8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두 선수의 대결을 이제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확실히 강동윤 선수가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윤 선수의 바둑이 지금보다는 조금 얇았던 시절이고요. 원성진 선수는 이딴 즈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두터운 바둑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원성진 선수의 두터움에 강동윤 선수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강동윤 선수도 바둑이 좀 두터워지면서 이제 그것을 견디기 시작을 했고 상대 전적이 백중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선수 바둑 리그에서는 9번을 만났고요. 강동윤 선수가 3승을 가져갔고 또 원성진 선수는 6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강동윤 선수가 고민을 하네요. 단수는 일단 무조건 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뒤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단수 치는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백이 단수를 쳤을 때 흑은 반드시 이어야만 하는 자리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흑이 이어야 이 중앙 쪽의 약점도 노리지만 이쪽에 째고 나가는 것도 이 한 점이 살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뚫고 나서 따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를 늘거나 하면서 받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이쪽에 가르고 나가는 그런 단점이 사라지고 바깥쪽의 약점도 다르기 때문에 여긴 단수 치면 거의 100%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후를 보고 있겠군요. 네. 그래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백이 좀 기분 좋은 정도? 그 정도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다음에 행마가 안 보여서 강동윤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어려울까요? 두 선수가 모두 요즘은 좀 두터움 쪽을 선호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 바둑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약간 다릅니다. 강동윤 선수 쪽이 바둑 자체가 좀 더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성진 선수 쪽이 약간 더 묵직한 바둑을 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선수 모두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선수이고 세계 무대에서 바둑 팬분들께 즐거움을 많이 줬던 그런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또 그런 날이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자, 강동윤 선수는 12월 발표된 랭킹에서 8위에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원성진 선수는 좀 랭킹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원성진 선수에게 22위라는 랭킹을 사실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랭킹 포인트이고 원성진 선수답지 않은 이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바둑 리그가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원성진 선수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을조 리그에 가서 뭐 초반엔 약간 부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시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 직후에 이제 농심 신화면배 한국 대표로 뽑히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바둑 리그가 시작함과 동시에 약간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연패 사슬을 끝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특히나 계속해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이게 개인 시합이어서 한 번 지면 그 시합 떨어지고 다음 시합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크게 봐야 되는 한 시즌입니다. 게다가 이제 팀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한 판 한 판이 주는 무게감, 그리고 졌을 때 부담감, 특히나 이 화성시 코리어의 이지명이기 때문에 상위 지명으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이 공존하면서 원성진 선수가 이제 그것을 이겨내는 게 관건입니다. 원성진 선수의 뭐 2018, 17, 16까지를 살펴보더라도 이렇게까지 나빴던 시즌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뭐 원성진 선수 하면 워낙 노련한 선수이고 뭐 세계대회 우승을 한 차례 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엄청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뭐 세계대회 준우승 경험도 있고요. 4강에도 몇 번을 올라갔고요. 그런 여러 경험들이 지금의 원성진 선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진 탈출하는 방법, 뭐 본인이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을 테고 다시 멋지게 예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강동현 선수도 한때 부진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강동현 선수도 랭킹이 정말 수직 하락을 하면서 뭐 10위권 중후반까지 밀려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차츰차츰 뭐 본인의 전력을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성진 선수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수 하나 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음 수가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게 모양이 여기를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막으면 끊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끊어서 나가면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이게 지금 아래쪽이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막았어요. 그래도 막아요? 그 자리를 뚫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던 걸까요? 거기 막는 수는 진짜 의외입니다. 일단 다음 처리가 좀 궁금하네요. 끊었을 때 어떻게 하려는 생각일까요? 끊었을 때 백이 연결하는 수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 여기 막았을 때에는 있겠다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단수 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있는 것 여기를 있는 것도 그렇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강동윤 선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는 선택을 했는데요. 뭔가 느낌으로는 이런 데 있고 차라리 이렇게 뚫리고 나서 이런 데 붙이는 선수 교환을 해서 여기를 조금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고 사실 뭐 이런 변화가 저는 떠올랐었거든요. 여전히 여기가 뒷맛이 좀 고약하긴 합니다. 아마 이쪽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강동윤 선수가 이 진행을 선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성진 선수의 붙이고 호구 치는 이 선택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네, 아주 우직했지만 원성진 선수다운 실전적인 수법이었고요. 뭔가 두께감이 느껴지는 수법입니다. 자, 흙에 끊는 수에 대해 연결해서 받아뒀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그려봤던 그 변화대로 흘러갈까요?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원성진 선수가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아예 그냥 반대쪽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뭐 이런 데를 지켜서 전체를 다 잡으러 가는 이런 쪽에 욕심을 내면 이건 정말 많은 수익기가 필요합니다. 백이 이쪽을 노렸을 때에도 수익기가 필요하고요. 예를 든다면 백이 이런 데를 먼저 두고 나서 이쪽과 중앙 끊는 것을 맛보기로 했을 때 그때 흙은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자체로도 중앙 쪽이 워낙 뒷맛이 고약해서 이 진행은 흙이 훨씬 부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 이쪽을 끊고 나가면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 다음에 여기를 백이 나오려고 하는 것은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백의 수가 몇 수 되질 않고요. 바깥쪽 약점을 노리기 전에 먼저 잡히게 됩니다. 네, 이것은 백이 불가능합니다. 자, 인공지능 세계는 거의 5대5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엘프고는 오히려 이제는 흙 쪽으로 돌아섰어요. 모양으로는 여기가 일감이기도 하고 사실 어렵진 않은데 이제 원성진 선수가 초읽기에 몰리는 시점이다 보니까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다음 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끊어가네요. 저희가 앞서 그려봤던 이 변화대로 흘러간다면 흙의 실리도 꽤나 커 보이거든요. 네. 부분전에서는 확실히 강동윤 선수가 좀 실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동윤 선수의 이 날카로움을 이 원성진 선수의 이 묵직함이 좀 눌렀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하변 접전에서는 그런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수는 거의 필연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진행대로 갈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백도어는 다 잡혔습니다. 위로 단수 치기는 어렵습니다. 위로 단수 치는 것은 나가면서 백이 안에서 사는 것과 바깥쪽의 약점을 노리는 게 맛보기가 돼서요. 백이 이런 데를 따내면 흙이 이런 데 찝어서 이제 옥집으로 공격 가기가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단수 치고 쭉 돌파해 나오니까요. 네. 네, 그래서 바깥쪽 봉쇄는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원성진 선수, 자, 강동윤 선수를 상대로 초반 그래도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중반전이 시작될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윤 선수와 원성진 선수 31번째 대결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원성진 선수가 아낌없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중앙 쪽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수까지는 예측을 못했었는데요. 여기를 단수를 치고 나가니까 여기로 호구 쳤습니다. 지금 뒤로 이어도 안쪽에서 잡긴 잡았지만 중앙에서 여기 끊어지는 게 하나 있는 만큼 중앙 쪽에 힘이 다르다고 보고 안쪽에 뒷맛을 도외시한 채 중앙으로 한 발이라도 더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왜 갑자기 백 쪽으로 돌아섰을까요? 안쪽에 뒷맛이 좀 나쁘다고 보는 것 같아요. 흑돌이 여기에 있을 때에는 102 한 점을 준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느는 수가 여기 끊는 걸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이제 안쪽에서 뒷맛을 노릴 때 훨씬 맛이 고약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노렸을 때에도 분명 수가 나지 않다가 이제 수가 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을 원성진 선수가 모를 리는 없고 안쪽에서 약간의 수는 나더라도 중앙 쪽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나가는 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는 중앙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자, 중앙 호구로 받아두었는데요. 그렇다면 백은 바로 좀 수를 만들어 봐야 할까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흙이 뒀을 때 어떤 식으로 지켜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데 두고 나서 완벽하게 집이다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자리이고요. 그게 아니라 흙이 어차피 지켜봤자 여기나 여기로 지켜야 된다면 흙이 애초에 여기를 잇고 나서 그저 여기 호구 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타이밍을 좀 늦출 수 있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는 급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자, 우상기를 가만히 내려서 두었고요. 흙 3점에 대한 공격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이쪽 부근으로 공격을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여기 젖히는 것과 호구가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이쪽을 붙인다든지 하면서 타겟을 시작하면 크게 공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배 같은 이 중앙 쪽보다는 아래쪽을 두면서 오히려 흙을 내몰고 있습니다.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이 우하 쪽에서 백이 나중에 어떤 수단을 부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그래도 좀 비슷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박정상 해설위원은 흙과 백 중에 어느 쪽을 좀 들고 싶으신가요? 원래는 확실히 백이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중계를 시작할 즈음만 해도 이제 원성진 선수가 이쪽을 갈 때만 해도 그때는 백이 좋아 보였는데 이쪽 처리는 확실히 흙이 잘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가 어떻게 백이 수를 낼 수 있는지를 좀 시간을 들이면서 좀 열심히 봐야 나름의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2선 입구자 그 하나로 수가 이제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자리도 정말 탐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체로 끝이 날 것 같진 않아요. 백이 막았을 때 이제 다음에 치중 정도는 최소한 있기 때문에 치중 가고 여기 느는 걸 선수로 해서 수단을 강구하면 이건 뭐 뭐라도 될 것 같은 형태입니다. 다음에 최소한 백이 여기 두고 이렇게 틀어막아도 수가 날 것 같고요. 네. 뒤로 늦추면 이런 식의 수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래쪽에서 타고 넘어가도 꽤 크게 상대 진영을 폭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아기는 역시 뒷맛이 나쁜 자리입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도 그쪽을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자, 우상기 흑 3점에 대해서 붙여가면서 좀 타기를 하는 수단일까요? 일단 가만히 중앙 쪽으로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이런 데를 붙이고 젖힐 때 뭐 여기를 젖힌다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실속도 있고 또 상대의 돌에 기대면서 좀 리듬을 타고 있다라는 생각일 테고요. 백도 일단은 젖히는 수가 유력할 것 같은데요. 오늘 원성진 선수가 여기서 여기를 붙이는 수, 또 여기서 여기를 붙이는 수, 타이트한 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여기를 젖힌다면 지금 이쪽 젖히는 것은 먼저 중앙을 한번 단수 칠 수 있어서 이거는 싫지 않네요. 이건 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둘 때 상대가 이쪽을 젖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판단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 아래쪽보다는 이 위쪽이 중요한 자리군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은 분명 아까의 흑의 형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백이 아래쪽 젖히고 흑은 위쪽 젖히는 그 수익기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자, 강동윤 선수는 자, 바둑리그 또 정규리그 기준으로 통산 125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원성진 선수도 100승을 넘겼습니다. 네. 104승. 그러고 보니 박정상 해설위원의 이름도 있어요. 한참 아래쪽에 있네요. 통산 80승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좀 100승까지 고지가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아쉽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제 선수로 마지막으로 뛰었던 시즌이 2016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100승은 무난하게 달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허락한다면 아니면 뭐 다음 생에서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생은 좀 어려울까요? 네,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네, 제가 하는 일이 달라지면서 네, 저를 이제 다른 후배 기사들이 빨리빨리 뛰어넘길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네. 역시 강동윤 선수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선택했네요. 지금은 좀 중앙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쪽 젖힌 수는 아래쪽 젖히면 두렵지 않다는 거네요. 여기를 뒀을 때 늘고 틀어막는 것은 뭐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젖히는 게 일단은 일감이고요. 이 흑의 젖힘수에 대해서 강동윤 선수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그것이 이렇게 틀어막는 양쪽을 가르고 흑이 여기를 끊으면 여기를 이어서 이런 바꿔치기 양상일지 아니면 이쪽을 끊고 아래쪽을 한 번 더 밀어서 중앙 쪽으로 약간 피해를 입더라도 아래에서 실리를 확실하게 차지하는 그런 작전이 될지 강동윤 선수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흑도 아래쪽 젖히는 수가 아니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저수가 붙였을 때는 최소한 저수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네. 강동윤 선수의 선택이 여기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미는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뚫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끊을 때 뭐 이런 데 호구 치거나 해서 빵따냄을 주고 두는 것은 이것은 백이 일단은 좀 손해가 크기 때문에 모험입니다. 역시 아래쪽을 끊었습니다. 끊고 밀고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그림대로 흘러간다면 흙은 어떨까요? 지금 가장 복잡해지는 변화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두고 흙이 이 장면에서 여기 끊고 여기를 둘 때 단수를 치고 나갈 때 뭐 이런 데를 밀어가면 지금 백이 늘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 수읽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늘면은 흙이 여기를 치받았을 때 이 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백이 만약 방금 전에 변화가 안 된다면 여기를 젖혀서 대응을 하거나 혹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네. 이곳이나 이곳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를 넘는다면 이번에는 이제 흙이 여기를 밀어서 이 백 두 점과 이 백 두 점을 같이 공략해 들어왔을 때 그때 과연 타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수익기를 지금 상황에서 끝내놔야 합니다. 자, 백도 이쪽 저쪽 신경 써야 할 곳이 많네요. 일단 강동윤 선수는 그 싸움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전에 선택을 한 것이고요. 원성진 선수가 시간이 없다는 것도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 밀고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끝낸 게 오히려 건드렸다가 아무 수도 없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두고 이을 때 나중에 이쪽을 둬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기요? 뭔가 가장 치열한 느낌이 드는 한 수인데요. 그 수는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 수일까요? 일단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정말 2판 4판으로 싸우는 한 수입니다. 우선 단수 한 방이 좀 아픕니다. 정말 상상 초월의 강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기를 둔 것은 백이 아래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애초에 여기를 두는 교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단수치고 밀면 밀고 또 넘어야 할 때 뭐 이런 데 끊고 나서 이렇게 늘어서 이 두 점 쪽과 이쪽 두 점 쪽을 맛보기로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원성진 선수 떠올릴 수 있는 수 중 가장 치열한 느낌이 드는 한 수를 선택했고요. 모양은 견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조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동윤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원성진 선수의 선택이 놓이자마자 그래프는 백 쪽으로 확 기울었어요. 네. 일단 가장 어려운 변화 중에 하나가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를 두고 늘었을 때 여기를 넘어서 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고 나갔을 때 여기 붙이는 것과 백이 도망치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장문으로 씌우는 게 맛보기입니다. 이건 백이 곤란한데요. 가장 어려운 변화가 이렇게 하고 나서 늘었을 때 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는 게 이게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중앙에서 채우는 건가요? 여기를 막았을 때 이제 백돌과 흑돌의 수상전입니다. 네. 그냥 막으면 젖히고 여길 젖히고 이을 때 들어가서 백이 잡혔습니다. 근데 백도 미리 여기를 한번 이어두는 게 있고요. 그때 여기 넘어가는 걸 보기 때문에 흙이 늘어야 한다면 이번에는 수상전이 백이 빨라요.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둘 때 틀어 막으면 아까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인데 여기를 한 수 늦춰서 메웠기 때문에 한 수 부족입니다. 좀 달라지네요.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둘 때 이으면 흙도 이제 버티는 걸 생각해보면 여기서 일선 날일자 같은 맥점이 또 떠오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백의 수를 메우진 않았지만 아까처럼 수상전에 돌입을 하면 마지막 하나, 단수 칠 때 이어서 네, 흑돌이 여기에 있을 때는 안 되던 게 여기에 있으니까 백돌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쉽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백이 한 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가 또 있을까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날일자를 가면 이번에는 강동윤 선수가 이 붙이는 수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차단을, 네. 붙이면 다음에 여기를 좀 어차피 연결이니까 흙은 여기를 두는 수밖에 없죠. 그 교환만으로 아까 형태가 이번에는 흙이
안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를 단수 쳤을 때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됐지만 이 교환이 미리 있음으로 해서 이을 수가 없습니다. 아, 자충이 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늘면 지금 이쪽 틀어막는 거 수익기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그 느는 선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가요?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교환이 없다면 아까처럼 여기를 노릴 때 네, 늘었습니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다면 나중에 늘면 당연히 이쪽을 막으니까 네. 이 부분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수익기인데요. 아, 자, 과연 강동현 선수가 받아줄까요? 중앙 막는 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 수익기로는요. 자, 원성진 선수는 자, 가만히 늘었고요. 자, 백에게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백이 아래쪽에서 받아준다면 흑이 원하는 그림으로 자,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선택일까요?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막았습니다. 아, 자, 백의 선택은 위쪽입니다. 오, 그런데 그래프가 움직여요. 움직이네요. 틀어 막는 것 부분적인 싸움은 백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인간과 인공지능의 수익기 전쟁 같습니다. 마치. 자, 흑이 막아간다면 백에게 네, 자, 있는 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강동현 선수와 똑같이 읽고 있었거든요. 이걸로 백이 된다가 이제 인간의 수익기인데 인공지능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직도 흑이 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성진 선수가 인공지능이 말하는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막아갔습니다. 자, 과연 이 이후 흑이 어떤 수단 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돌바람과 미니고의 그래프는 움직였고요. 엘프고와 릴라제로는 요지부동입니다. 자, 인공지능도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일단 제가 돌바람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돌바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돌바람은 지금 그 이쪽 수상전에서 여기를 뒀을 때 이 붙이는 걸 처음에 못 보고 있고요. 여기를 붙이고 나서 여기를 밀어서 둔다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그냥 틀어막으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승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전 수익기에서 돌바람을 일단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 중앙을 밀어갑니다. 자, 그 부근에서 좀 전단을 구해보려는 건가요? 자, 백도 놓칠 수는 없었고요. 자, 바로 막아갔습니다. 자, 오늘 양팀 이지명 맞대결. 자, 원성진 선수, 강동윤 선수를 상대로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번 시즌은 워낙 그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마음고생이 심하고요. 근데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수익기로는 또 강동윤 선수가 지금 두는 걸로는 100이 괜찮은 싸움인데 인공지능은 뭐 몇몇은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 여섯, 일곱,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지금 자, 일선에 내려서는 수를 준비했던 걸까요? 인공지능이 확실히 좀 이상하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수익기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모 인공지능은 또 여기를 흙이 두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요. 백이 붙이는 수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데를 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서 메워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원성진 선수가 일선에 내려서는 수를 보여줬어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여기서 여기 차단은 백이 안 됩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넘어갈 때 가만히 여기를 들어가면 이 흑돌과 이 백돌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백이 마지막 자충으로 다 잡혔습니다. 백은 여길 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넘어갈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여기를 뒀을 때는 백은 무조건 넘어야 되고요. 넘을 때 이제 이쪽을 넘겠다는 게 원성진 선수의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그림이라면 애초에 여기를 두면서 이 단수 한 방을 맞고 싸웠을 때는 흑이 실전보단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했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 백이 좀 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또 연결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인가요? 부분적 수익기에서 물론 이제 제가 보지 못한 어떤 수 또는 강동윤 선수가 보지 못한 어떤 수를 인공지능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돌바람의 참고도와 그리고 중국의 인공지능 참고도 이런 것을 다 봤을 때에는 인공지능이 지금 여기 날일자로 뒀을 때 백이 여기 붙이는 수를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일제히 좀 착각을 일으키고 네, 있었네요. 모든 인공지능이 그 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래프가 수치가 그러했고 하지만 이제 강동윤 선수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고 원성진 선수도 그 수를 봤기 때문에 실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선수는 완벽하게 수익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결과라면 역시 앞서 박정상 해설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두 점을 단수 맞은 그 부분이 좀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자리가 너무 흑돌이 똘똘 뭉쳐 있어서요. 이제 귀 쪽에서는 수를 내기가 만만치 않은 자세가 되었습니다. 흑이 여길 두고 넘어가는 자세까지 나왔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강동윤 선수가 여기 끊는 걸 활용을 해서 이 중앙 쪽으로 뭐 최소 이런 날일자 거의 선수성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활용하고 나서 뭐 이런 데 두고 이쪽에 흑돌을 제압하러 가면 지금 이 진행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도 떨리죠. 일단 강동윤 선수가 이 부분의 집은 깨졌기 때문에 이 흑돌을 어느 정도는 공략을 해야 되고 중앙에 백 약점도 있어서 인공지능 그래프는 한 9대 1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인간이 볼 때는 백이 좋긴 좋아도 하나, 꽤나 떨리는 싸움임에도 분명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넓혔습니다. 아예. 정말 멀리 갔어요. 아예 넓혔습니다. 이 수는 원성진 선수에 대한 어떤 도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뒷맛이 아주 고약한데 지금 이쪽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끼우고 나가고 막을 때 이런 데 끊으면 지금 이쪽 받아야 되거든요. 네. 있고 지금 이게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떨리기 때문에 여기 끊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자, 백의 약점에는 문제가 없다는 강동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원성진 선수 이거 찔러 가겠죠? 다음 수는 거의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백이 안 했다는 것을 꼬집나요? 반대로 그 자리가 좋다고 판단을 했네요. 그 대신 백이 약점을 지킬 수 있는 여유를 주기는 했거든요. 방금 전에 거기 끊어갔으면 제 눈에는 백도 굉장히 뒷맛 나쁜 싸움으로 보였는데요. 왜 찔러가지 않았을까요? 하변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도 여기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아래쪽을 먼저 건드렸을 때 그때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수는 흑의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백이 여기나 혹은 뭐 아니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받아도 자연스럽게 아까와 같은 셋, 싸움이 불가능해집니다. 아, 다섯, 이게 막으면서 이게 호구 모양으로 지켜졌기 때문에요. 가장 안전하게 봤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상귀 부근의 이 흑돌은 살리기가 좀 어려워지는 건가요? 네, 살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요. 뭔가 이런 데 어깨 짚으면서 이제 한방 싸움으로 갈지 아니면 밖에서 버리고 여길 밀면서 차분한 추격전을 펼칠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자, 원성진 선수의 이 다음 한 수에 오늘 바둑 어떻게 흘러갈지 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제 강동윤 선수가 여기를 끊고 여기를 잡을 때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아껴뒀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서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를 결행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강동윤 선수가 초읽기 상황에서 수를 확실하게 보고는 있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두고 이을 때 이렇게 한 칸 띄고 끊으면 여기 급소를 가서 다음에 찍고 뚫는 것과 막는 걸 맛보기로 해서 수를 내려갈 때 여전히 뒷맛 나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미련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초읽기를 이제 아껴서 중간중간에 시간을 쪼개서 이 부분을 수읽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했군요. 네. 자, 원성진 선수 자, 삭감하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저거는 이제 삭감이면서 동시에 여차하면 살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뭐 강동윤 선수가 이 장면에서 이런 데 둔다면야 잡히겠지만 백이 이렇게 넓히고 흑이 어깨 짚었는데 지금 안으로 두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네, 백은 무조건 전체를 공격하는 그런 태세를 취할 테고요.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 돌입했습니다. 바둑은 강동윤 선수가 약간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워낙 한방 싸움이고 네. 원성진 선수의 별명이 원펀치 아니겠습니까? 한 방으로 이겨내는 데 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떨리는 싸움이네요. 네. 자, 강동윤 선수도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이 원성진 선수의 펀치는 한 번 맞으면 좀 일어서기 힘들 만큼 이 강력한 펀치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계속해서 이 백의 약점 오히려 추궁을 해가고 있고요. 자, 흐름은 강동윤 선수가 좋게 가져가고 있지만 원성진 선수의 원펀치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지명 맞대결, 자, 이곡 장고 대결은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이 날일자로 이 백의 약점을 좀 물어보고 있었는데 강동윤 선수가 입구자를 선택한 건가요? 네, 여기서 대놓고 흑이 살려 나오면 전체를 공격할 생각이었지만 원성진 선수가 약점을 좀 노리면서 타격을 하니까 그때에는 상대 급소를 찌를 겸해서 강동윤 선수가 이쪽을 놓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다면 여기 약점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약점을 좀 공격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지금 그냥 쉽게 둔다면 여기 차단하고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도 제가 볼 때는 백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막는 순간 흑이 이쪽을 젖혀서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 백의 모양은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공격 간다면 여기서도 이쪽 부분으로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의 고민이 과연 여기서 어떤 선택, 어떤 강도의 공격이 나올지 마지막
다음 한 수가 강동윤 선수의 지금 뭐 형세 판단이나 다섯,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덟, 멈췄네요. 네,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고보다는 스톱을 외쳤고요. 자, 이 정도로도 백이 충분하다는 이 강동윤 선수의 판단입니다. 자, 이국 장고 대결 펼쳐지는 동시에 1국 또 안정기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장고 대결 그리고 3국 박하민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속기 대결도 함께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안정기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바둑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 돌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생각이 한눈에 들거든요. 네, 일단 우변에서 중앙 쪽으로 탈출해 있는 백돌과 흑돌이 모두 미생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송지훈 선수가 방금 전 마지막 착수는 좌변을 향해 한 칸을 띄웠고요. 기풍으로 봤을 때 송지훈 선수의 그 공격적인 면과 안정기 선수의 그 단단한 면이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바둑이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송지훈 선수가 곳곳에 약간의 열분이 있지만 강하게 버텨가고 있고 안정기 선수의 바둑이 상대적으로 두텁습니다. 보시면 이제 안정기 선수의 이 우상 쪽에 여기 흑돌이 거의 살아있긴 한데 뭐 완벽한 자세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빠져나온 이 백돌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안정기 선수가 이런 데를 이제 가르고 들어가면 이 백돌과 이쪽에 있는 백돌 5점을 가르고 나갔을 때 그거를 과연 백이 견뎌낼 수 있을지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바둑은 아닌 건가요? 다섯, 일단 제 느낌으로는 흑 쪽이 좀 좋은 싸움으로 보입니다만 아홉, 이게 집으로 확실하게 앞서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흑이 좀 더 유리한 싸움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해서 저도 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흑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좀 안정감 있는 기풍의 안정기 선수 그리고 또 전투를 좋아하고 또 지향하는 이 송지훈 선수의 만남인데요. 바둑 자체는 그래도 송지훈 선수가 좀 좋아하는 이 복잡한 흐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흑은 이 두터운 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안정기 선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형태는 약간씩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힘을 잘 내기 때문에 뭐 서로 잘 어울렸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강동현 선수가 다시 계속 골을 외치면서 안정적으로 반쪽은 잡고 나머지 반쪽에 대한 공격을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멈춘 것은 아닌 건가요? 여전히 원성진 선수가 약간 불리한 가운데 버텨가고 있습니다. 자, 흐름은 강동윤 선수가 우세한 가운데 자, 원성진 선수가 버텨가는 흐름인데요. 강동윤 선수도 고삐를 늦추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동현 선수 지금 손에 지압기를 가지고 항상 보면 강동현 선수가 저 지압기를 들고 두면서 이번 시즌 성적이 좋습니다. 아홉, 원성진 선수 살짝 달아올라 있고요. 아주 중요한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젖힌 이후 위쪽을 한번 젖혔는데 다시 한번 자, 이 선을 젖혀갔습니다. 좋은 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늘어서 차단하면 이번엔 이쪽을 끊고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나갈 때 방금 전에 젖혀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백으로 하여금 양쪽 맛보기로 좀 곤란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바깥쪽도 또 있어서 꼭 그렇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여기 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그렇다면 흑도 뭐 여기를 둔다든지 좀 다른 식으로 둬야 되는군요.
마지막. 일단 강동윤 선수가 중앙 쪽을 노렸을 때에는 네. 원성진 선수가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그냥 실리로 달려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아홉. 아, 궁금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시간 연장책으로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 수를 낼 것인지. 정말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이 두 점을 일단 살리긴 살려야 합니다. 근데 원성진 선수도 최대한 자충을 채우면서 받으려면 지금 이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냥 뒀을 때 여기를 한 칸 띄고 뚫을 때 여기 마늘모를 두면서 다음에 여기 찝고 이렇게 뚫는 것과 흙이 이쪽 부분을 받으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사는 것을 맛보기로 했을 때 아무래도 흙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이 두 점에 대해서 자충을 채워놓고 있어야 좀 더 자유롭게 공격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둬도 어차피 백은 여기 한 칸 띄어서 노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가 나는 것인지 아닌지, 수가 안쪽에서 난다면 둘, 안 그래도 좋은 백의 입장에서는 좀 상대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가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그냥이었습니다. 공배를 채워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칸 띄면 정말 뒷맛이 너무 고약해서 흙이 꽤 답답한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받는다면 막을 때도 이렇게 내려서고 이건 쉽게 패가 났습니다. 최소한 백이 이렇게 선수 활용하고 이렇게 막아도 이건 그냥 잡히지 않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흙은 백을 잡아내기가 쉽지만은 않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한 술 더 떴어요? 그 수도 됩니까? 오히려 아꼈고요. 근데 그 수 여기를 두면 대응책이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를 찝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끊고 이게 수가 나네요. 흙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수순을 비틀었지만 어차피 흙이 여기를 둘 수밖에 없다는 강동윤 선수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뚫으면 이렇게 수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둘, 셋, 넷. 이건 수 났어요. 어떻게 받아야 네. 할까요? 이건 흙이 여기 두는 거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찝을 때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뒤로 받겠다는 생각이긴 한데요. 대신에 이건 먹여치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야 되고 이게 뒤쪽에 7점이 떨어지는 게 남아 있습니다. 백이 두면 항상 이 뒤쪽의 흑도를 잡을 수 있고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도 흙의 입장에서는 이 귀에서 수는 만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 정도로는 득점을 올렸다고 보긴 어려울까요? 근데 이제 원성진 선수가 어느 쪽의 가치가 더 있냐를 판단해서 이쪽에서 수가 나는 게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실전 선택을 한 것인데요. 마지막. 네, 이건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강동윤 선수가 수를 내러 들어갔던 그 목적은 달성을 했고 여덟, 아홉. 그것만으로도 바둑은 백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네. 강동윤 선수 지금 수타진을 해본 이후 다시 상반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흙의 형태가 꽤 괴로운데요. 지금 이쪽에서 일단 흙돌이 잡히진 않습니다. 흙이 이런데 호구를 쳐서 넘는 것과 이쪽 끊는 걸 맛보기로 하면 사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백이 이쪽을 받고 흙이 넘고 마지막.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백이 여기를 하고 다섯, 잇고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먹여치고 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백이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립니다. 여기는 뭐 이 정도까지는 처리가 되지만, 혹은 뭐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까지는 처리가 되지만, 백이 당장 여기를 잡는 게 한 15집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막아서 처리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바둑은 백이 확연하게 좋아 보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눈에 보일 정도의 차이일까요? 이 상태에서 흑이 여기를 잡고, 일단 뭐 중앙 발전성이 있긴 한데 또 여기 나가서 뭐 괴롭히는 뒷맛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걸 제외하고 한번 세워보면요. 쉽게 백이 이 정도 뚫었다고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집이 이제 중앙 발전성을 제외하고 한 75집 정도 납니다. 흑집이 지금 한 76, 7집 정도? 흑선이긴 합니다만 중앙 쪽을 견제해야 되는 흑의 입장에서 지금 집으로 반면으로 아주 살짝 앞서 있고 이쪽 부분에 열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원성진 선수가 꽤나 분발을 해야 하는 형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형세는 여전히 백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원성진 선수 자, 추격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지금의 형세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이제 이쪽 부분을 끊고 나서 하나 먹여친 이후에 이곳에서 그렇게 무리하는 수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려고 할까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두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강동윤 선수가 당연해 보이는 이쪽 교환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원성진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 판 전체를 훑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또 형세 판단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 다음 수를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 강동윤 선수가 상당히 형세에서 앞서 나가는 상황인데 강동윤 선수가 이 대국 승리를 거둔다면 리그 통산 성적에서 지금 공동 2위인데요. 친구인 김지석 선수를 누르고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 이 김지석 선수하고 강동윤 선수 하면 89년생 동갑내기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라이벌로 불리었던 선수들인데요. 현재는 공동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승 순위 통산 성적에서는 이 최철원 선수가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승수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141승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게 완벽하게 이제 정립이 좀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그 전체 성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사실 바둑리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드림리그 또는 그 전에 이제 뭐 시도대항전도 있었고요. 이제 언제를 바둑리그의 원념으로 보느냐 이건 사실 전문가들도 다 이게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요. 한국기원이 완벽하게 이것을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의 집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최철원 선수가 압도적으로 다승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김지석 선수와 강동윤 선수가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 한 수 한 수 시간을 10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자, 과연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자, 그 이후에 판단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 쪽에 단수를 한 방 했기 때문에 이 교환만으로 흑이 여기 끊는 게 이제는 좀 덜 두려워졌습니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미리 되어 있으니까요. 네. 흑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두 점의 가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여기 끊는 수를 방비를 하지 않고 바로 큰 자리를 향했고요. 이걸로 백의 우세는 확실합니다. 좌변의 백이 막아간 자리 정말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흑이 좀 반격을 할 수 있는 이 전단을 마련해 봐야 할 텐데요. 어디서부터 작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원성진 선수가 이 한 점을 살려 나와야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째고 들어가면서 계속 베개 모양을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 아직 정리되지 않은 중앙 쪽에서 뭔가 아홉, 반격의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아, 이곳이요. 지금 원성진 선수가 이렇게 젖혀 있고 나서 나중에 껴붙이는 뒷맛으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에게 받아달라는 뜻일까요? 이게 자체로는 수가 나진 않습니다. 여기를 껴붙여도 내려서면 끊고 나가도 지금 당장 축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도 유리한 입장에서 여기를 안 받고 나서 붙일 때 내려설 생각을 하면 이건 조금 떨립니다. 뭐 흙이 이런 데를 붙여서 이쪽의 뒷맛을 좀 노리면서 백의 모양을 헝클어뜨리려고 할 때 이때 조금 갑갑함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백도 하나, 꽤 뒷맛이 나쁜 자리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서 여기를 이었을 때 그때 강동윤 선수가 여기를 호구 칠지 아니면 중앙 쪽을 둘러칠지 뭐 이런 고민은 되는 자리이고요. 네. 백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흑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자, 과연 강동윤 선수 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실 백이 중앙에 흑 한 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 뒷맛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과연 그렇게까지 잡아둘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데 둬서 이 한 점을 제압했고 여기 뒷맛마저 없다면 바둑은 백이 많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거 노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 확실한 우세인 상황이다 보니까 강동현 선수가 좀 더 안전한 길이 뭘까 이게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원성진 선수가 일단은 한 템포 늦추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네. 백두점을 살려 나가는데요. 앞서 형세 판단을 할 때 이제 이쪽 부분에 맛이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유리한 강동현 선수가 이렇게 빨리 이곳을 결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떨 때는 뭐 이런 자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좀 정리하기 좋은 상황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오히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쉬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일단 모양의 결정을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100%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고요. 있고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것까지도 남게 돼요. 그래서 강동현 선수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부분을 뭐 머리를 내민다든지 했을 때 둘, 흙이 재차 여기를 살리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선수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흙이 이제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여기를 젖혀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백이 붙여서 잡으러 가기 때문에 미리 여기를 젖히면 붙일 때 바깥쪽으로 둬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그거대로 여기 교환하는 자체가 여기 붙이는 걸 약화시켰기 때문에 여기를 받는 효과를 가져와서 뒷맛이 좋다 이런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켜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강동현 선수가 여기를 나가는 순간에는 필연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뭐 흙이 여기를 안 두고 이렇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이었을 때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하나 찔림 당하면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럽게 이 한 점이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단수 치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다른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밀어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 호구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한 점을 둘러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적으로서도 별다른 수단이 보이지는 않는 장면입니다. 네, 확실히 원성진 선수는 지금 이쪽 한 점이 완벽하게 백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면 승산이 없습니다. 여기 붙이는 것과 연동을 지어서 마지막 승부수는 이쪽에 뒷맛 나쁜 자리를 찔러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 흑돌 타기와 그것을 신경을 쓰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기 이 두 팀의 대결에서 이 원성진 선수는 박하민 선수와 대결을 했었고요. 강동윤 선수는 최재형 선수와 대결을 했었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가 당시에 패했고요. 강동윤 선수도 졌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의 패배가 화성시 코리오 팀의 유일한 1패였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이었어요. 이게 뭔가 정수 같진 않은데 이게 더 상대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일까요? 제 느낌으로는 여기를 찌르고 이을 때 이렇게 이으면 이게 더 변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안에서 흙이 못 살아 있으니까요. 그냥 이어갑니까?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자리를 흙이 이으면 원점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흙에 사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운신이 쉽지가 않네요. 과연 좌중앙 쪽 흙 한 점까지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백은 좀 엷은 돌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백은 다른 곳은 열분이 없고요. 하나, 이 한 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기 붙이는 뒷맛 이것만 신경 쓰면 여섯, 크게 염려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덟, 아홉. 네. 역시 흙은 일단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래도 모양을 결정짓지 않고 그쪽 부분을 처리함으로써 나중에 뒷맛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네, 결국 돌아갔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길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흙이 받지 않으면 여기 붙이고 여기 젖힐 때 여기 젖히면 이 흙도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강동윤 선수가 이제 여기 날일자로 바깥쪽을 둘러치면서 이 공격을 노리기 때문에 흙은 안에서 한번 가일수를 해서 살리거나 아니면 여기를 젖히면서 간접적으로 이 붙이는 수를 보강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 좀 괴로운 장면입니다. 사활을 마지막. 훗으로 받아두기에는 셋, 또 그것도 다섯,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일곱, 여덟. 그냥 젖혀 사는 게 정수일 것 같아요. 네, 늘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젖혀 있는 게 자체로도 안쪽에 있는 백도를 좀 굳혀주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 상태에서 다음에 백이 젖혀 있으면 또 여기를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자체로도 집으로 큽니다. 네. 백이 막아서 받는다면 흙은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하나요? 여기를 막는다면 이 교환만으로도 여기를 젖혔을 때 이제는 이 교환이 아까 젖혀 있는 걸 당하지 않아서 득이기 때문에 막는다면 그때 젖혀 이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수가 중요합니다. 강동윤 선수가 이제 중앙 쪽에 뒷맛 나쁜 자리를 어떻게 둘러칠지 바둑이 만만치 않다면 이런데 그냥 아예 먹여치고 잡아버리고서 여기를 버티면 되는데 이제 그 승부는 원성진 선수가 마지막 승부수를 분명히 준비할 테고요. 우선 먹여치기는 했는데요. 네, 아직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의 한 10여 수가 이 바둑의 마지막 중요한 자리를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과연 강동윤 선수의 다음 선택은 어떤 수일까요? 과연 원성진 선수가 이 빈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라운드 2경기 한국물가정부와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입니다. 원성진 선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강동윤 선수가 우측에 있는 저 흑도를 잡느냐 아니면 좌측을 깔끔하게 지키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일단 좌측을 놓습니다. 아, 이건 오히려 젖혀갔어요. 일선을 젖히면서 흑에게 응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렇게 진행을 시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 부근을 둘러친다거나 아니면 여길 내려서서 지킨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100이라면 여기 젖혀 있는 다음에 중앙 쪽을 갈 것 같고요. 지금 형세 차이가 만약에 좀 크게 벌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런 데까지 안전하게 둘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이 여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 좁히더라도 날일자까지는 가야 할까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원성진 선수가 뭐 여기 붙이면서 다음 백도를 좀 더 노리고요. 백이 여기 받을 때 이제 그때 이쪽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이제 추격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의 형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강동윤 선수가 과연 어떻게 지킬지를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했던 그 자리보다 한 칸 더 좁혔고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한 수가 나왔습니다. 저 수가 중앙 쪽으로 약간 손해가 되더라도 여기 붙이는 수를 후수로 만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아까 날짜로 갔을 때는 흙이 이런 데 붙이고 이런 데 여기 막을 때 이런 데 젖히고 이 교환이 된다든지 하면 다음에 이렇게 입고 잡으러 왔을 때 조금 성가신 게 있는데요. 좀 뒷맛을 노려볼 수가 있는 자리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늘모로 지켰을 때는 여기 붙일 때 손 빼고 여기 이을 때 가장 확실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둔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만큼 강동윤 선수는 이 형세를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 8, 9. 여기를 마늘모로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를 받지 않고 뭐 이런데 단수는 미리 쳐놓는 약간의 안전한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이 여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왔을 때 흙이 중앙에 약간이라도 그 찜찜함과 이 백돌의 생사를 걸고 넘어지지 못하면 차이는 좀 날 것 같은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흙집이 한 79집 정도 납니다. 흙집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네, 집으로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반면으로도 백이 5집 이상 앞서 있고요. 강동윤 선수가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뭔가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원성진 선수가 필패입니다. 강동윤 선수가 여기 단수 치면서 이제 마지막 임시 방편을 해 두었고요. 아마 이쪽에 손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이 우변에 흙 7점까지도 잡게 된다면 확정과 면에서는 더욱 차이를 좀 벌려가게 되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예 그냥 중앙으로 최대한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네요. 네. 그리고 저수가 안전한 길임과 동시에 원성진 선수가 여기를 받으면 이제 이쪽을 틀어막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 괴롭습니다. 중앙 부근에 백의 입구자 그리고 호구까지 놓이면서 이제는 정말 빈틈이 없어졌어요. 강동윤 선수의 한 수 한 수가 정말 0.1%라도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반드시 이 바둑을 이기고 싶은 그 집념이 느껴지고요. 예전에 강동윤 선수가 좀 기세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노련하게 가장 안전한 길로 흔들리지 않는 길로 갑니다. 차이는 이러면 좁혀지지만 그 전에 여유 있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섯, 이게 확실한 길이라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자, 원성진 선수 어떻게든 좀 빈틈을 찾아보려 합니다. 백대마를 좀 노리고 있는 걸까요? 네, 백대마를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여기까지 백의 후퇴를 이제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백이 여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막아도 이으면 지금 일선 내려서는 게 여기 찝는 걸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도 가능한데요. 삶에는 문제가 없군요. 네. 중앙에 끊어지는 걸 당하고 뭐 그런 걸 고려하면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가 되더라도 이 수가 가장 안전한 길이긴 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았습니다. 그래도 실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리 면에서는 이 편이 좀 낫겠죠?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백이 사는 과정에서 원래는 여기가 찌르고 젖히는 게 백의 입장에서 기분 좋은 끝내기이고 뭐 그냥 젖힐 수도 있었고요. 젖히고 막으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찌르고 뭐 이렇게 교환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 사는 과정에서 이런 데를 늘어서 이렇게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아픕니다. 그래서 많이 등은 아닌데요. 이 편이 깔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역시 백이 가장 신경을 좀 썼던 곳은 이 상중앙 쪽 백진영일 텐데요. 그 부분은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흙은 좀 답답해 보입니다. 강동윤 선수가 사는 과정에서 최선은 여기를 내려서고 여기를 이을 때 여기까지 하나 찝어두고 받을 때 그때 이쪽으로 사는 게 최선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내려섰고요. 여기서 흙이 한 집이라도 더 득을 보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면 백도 먼저 하나 찌르고 나서 이었을 때 여전히 여기 먹여치고 단수 쳐서 흙 3점을 잡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은 뒤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백은 내려서거나 한 칸 띄어서 살면 그만입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이제 백은 여기 찝으면 됩니다. 원성진 선수가 방금 전에 그 자리를 받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찝는 수가 있어서 단수 치고 늘었을 때 여기를 이으면 좌측으로 두고 이쪽을 두면 이쪽을 끊는 이 맥점이 있어서 백은 한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강동윤 선수도 차근히 정리를 해가고 있고요. 강동윤 선수가 이 상변 쪽에 호구로 지켜뒀잖아요. 네, 그 대신 이제 원성진 선수가 우변 흑돌은 살릴 수가 있게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살렸을 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틀어 막아서 여기 끊는 걸 노리면 흙이 이쪽 2점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호구 쳐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가 또 선수이고 이렇게 공략을 들어가면 이 흑돌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상변을 막히는 것도 혹은 좀 괴롭겠는데요. 아, 네. 자, 원성진 선수의 승부수가 자, 터져 나왔습니다.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는 묘한 느낌을 주는 수인데요. 여기를 두면 여기가 늘고 이렇게 돼서 여기 끊는 게 선수라면 여기 붙일 때 좀 뒷맛이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나쁜가요? 뒷맛은 좀 고약하긴 한데 제 생각엔 이렇게 돼도 수가 날지는 의문이긴 한데요. 근데 뒷맛이 좀 나쁘긴 나쁩니다. 뭔가 강동현 선수가 이쪽으로 받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자, 3국. 자, 박하민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결 끝이 났다고 하네요. 자, 각각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의 두 선수인데요.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하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번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지명 최재형 선수. 박하민 선수에게 쉽게 패하고 말았고요. 자, 박하민 선수 이번 시즌 정말 좋습니다. 6승 3패를 기록하게 되겠는데요. 네, 그와 동시에 최재형 선수에게도 상대 전적 3대 0으로 앞서게 되면서 한국 물가정보팀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의 승부수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밖에서 막았어요. 네, 밖에서 막았습니다. 이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필살의 승부수 원성진 선수가 나왔고요. 여기 하나 붙이고 나서 막으니까 여기를 붙였습니다. 이건 무조건 내려서게 되고요. 강동윤 선수가 약간의 보험을 드러났다면 여기를 수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흙은 이제 이런 데를 두게 되는데 이런 게 있다면 백이 자연스럽게 여기 왔기 때문에 2점을 살렸고 여기 막았을 때 이 흙돌이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는 옥새를 각오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약간 흙이 자체로도 수가 나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 정말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형태가 되고 여기를 주는, 여기도 이제 끊어져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끊는, 여기까지 성공을 하더라도 사실 수가 나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안 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막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흙돌 전체를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이 바닥을 뒤집기 위해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묘수가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끊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이 일련의 교환은 모두 생략을 했고요. 먼저 끊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호구 쳤고요. 이때 뭐가 없는 걸까요? 수가 나는지가 확실치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수가 나려면 일단 먼저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돌려치는 진행을 보면 이것만으로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를 젖혀도 네. 네, 이것만으로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수 치고 막으면 수가 안 납니다. 그래서 수를 내려면 이 장면에서 뭐 이런 데 붙이는 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수 교환이 돼서 이 다음에 여기를 나갈 수 있다면 이건 수는 납니다. 이건 만들어지네요. 네. 실전 이제 반대쪽에서 젖힘이 나왔는데요. 자, 붙이는 곳이 아닌 젖히는 곳. 이 흙의 수에 대해 백은 어떻게 받아두면 될까요?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늘어서 받거나 네,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수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꽤 손해를 봤잖아요. 네. 원성진 선수가 어차피 지금은 집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옥세를 각오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흑의 입장에서 최대한 하는 이 그림으로 가고 이것도 네, 수가 나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를 두고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형태가 비슷합니다. 나가고 돌려쳤을 때 여기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단수치고 틀어 막으면 수가 나지 않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원성진 선수의 마지막 승부수가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만약에 하나, 이것이 불발에 둘, 그친다면 더 이상 이어갈 수 있을지도 여섯, 일곱, 좀 궁금합니다. 아홉. 좀 힘든 상황이네요. 그 전의 상황이 이제 흑이 여기를 붙여서 마지막으로 백이 후퇴를 강요했지만 여기서조차 강동윤 선수가 강하게 맞았고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니까요. 이게 수가 나지 않는다면 돌을 걷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마지막 승부수 일단 끝까지 노력합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밀어가면서 최대한 버텨가고 있고요.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런데 단수를 쳐서 여기를 둘 때 이렇게 꼬부려서 두더라도 이제 바깥쪽에서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와 끊는 것도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늘어서 이제 수가 안 난다면 가장 깔끔한데요. 네, 실전도 늘어가네요. 자, 이렇게까지 늦추더라도 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역시나 지금도 이렇게 두고 여기 노리면 이 형태에서 흙이 이런 데 메꾸면 바깥쪽에서 이미 수가 부족하고요. 뭐 다른 식으로 이쪽을 둬서 이렇게 메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찌르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한 점을 잡으면 이 중앙 쪽으로 수상전이 부족합니다. 네. 자, 원성진 선수가 돌을 걷었습니다. 네, 일단 네 저렇게 꽉 막는 게 그래도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두었다면 어땠을지를 의견 교환을 하는데요. 백이 한 칸을 뛰더라도 흙이 좀 버텨갈 수가 있었을까요? 원성진 선수가 이제 중앙에 날일자 둬서 교환시킨 것도 좀 아까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원성진 선수가 좀 실전처럼 지키니까 그래프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전에 저렇게 지키면서 이제 우하 쪽에 뒷맛이 고약해지니까 원성진 선수가 이제 다른 식으로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 원성진 선수에게 31번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원성진 선수 좀 부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좀 털어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통산 126승이 되겠고요. 단독 2위로 올라서겠습니다. 자, 한국물가정보가 무섭게 앞서갑니다. 벌써 2점을 추가를 했는데요. 자, 1구 장고 대결 어떻게 또 진행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자, 송지훈 선수와 안정기 선수. 네, 한국 물가정보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전반기에 두 팀이 만났을 때에는 5판의 대국에서 1승밖에 거두질 못했는데요. 지금 2판이 끝났는데 벌써 2승을 장식했고요. 이제 한 명의 선수만 승리를 거둔다면 팀 승리를 결정짓게 됩니다.
저희가 잠시 살펴봤던 상황에서 바둑은 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진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에 다 잡혀 있네요. 흑돌이 전부 잡혔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송지훈 선수가 이쪽 부분이 약간 위기이고 안정기 선수가 두 텀을 바탕으로 좀 찔러갈 수 있을 거라고 봤던 형세였는데요. 의외로 여기가 지금 오히려 흙이 잡혀 있고요. 또 하변 수상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흐름이 이렇네요. 여기가 흙이 다 잡히면서 바둑은 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확실히 우세한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수로 안정기 선수가 하변에 수를 대러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자, 흑이 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군요. 뒷맛이 고약하긴 하죠. 흑은 중앙 쪽에 끊고 하는 것도 조금 엿보고 있고 여기를 젖혀서 패를 내고 넘어가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버텼어요. 연결을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도 수상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평소에 수익기에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송지훈 선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중앙을 잡고 나서도 하변 수익기에서 뭐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와 다른 건 거의 변한 게 없고 그냥 백진만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백의 필승 상황이 아니면 이상한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변의 흑돌에 대해서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끝까지 추궁할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자, 중앙을 끊었고요. 뒷맛은 많이 고약해요. 백이 받고 흑은 어떻게 좀 진행하려는 생각일까요? 여기 둘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나요? 여기가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는데 백이 수를 뒤에서 받으면서 늦추면 여기를 찍거나 여기를 젖혔을 때 이 수상전이 이번엔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을 때 만약에 끝까지 추궁하려면 여기 약점을 지키면서 흑의 수를 메우기 위해 이런 데를 둬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맛은 나쁜데요. 그냥 맛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안정기 선수가 마지막 승부수이긴 합니다만 꽤 그럴듯한 승부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아예 중앙 쪽까지 연관을 지어서 뭐 바로 엮으러 갈 생각도 있나요? 중앙과 엮는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뭐 이런 데 늘고 끊는 걸 봅니다. 그럼 백이 이렇게 오고 치면 또 단수 치고 끊는 게 있어서 중앙에 수를 늘리면 좀 불편하니까 백이 이제 여기 이어서 받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를 나가고 뭐 이런 데 나가고 다음에 여기 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흑도를 살려놓으면 약간 고약해지죠, 이게. 그래도 이건 백이 되긴 되네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축은 아닌데 밖에서 이렇게 몰아가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네. 네, 이을 때 그냥 뒤에서 메우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딴에도 뒤에서 이으면 마찬가지이고요. 이쪽도 수가 나질 않습니다. 하나, 둘. 지금 사방 팔방을 노리네요. 이것은 선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안 받았을 때 여기 호구가 있어서 좀 뒷맛이 나쁩니다. 여기 두고 이렇게 하고 나서 수를 메우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호구 쳐서 수를 늘려가면 이건 백도 피곤합니다. 백의 수가 7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도 꽤나 피곤한 그런 수상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한 수 부족으로 백이 잡힐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수는 좋네요. 정확합니다. 여기를 끊으면 나가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나가면 큰일 나요. 나가면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단수 쳐서 두는 것과 백이 여기 지키면 이쪽 부근에 뒷맛이 좀 남기 때문에 이게 이쪽과 연관 지었을 때 아까보다 훨씬 뒷맛이 고약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데 나가는 것도 여기 단수가 선수라면 이런 데 나갔을 때도 뒷맛이 좀 고약해지죠. 여기가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먹여치는 게 있으니까요. 물론 중앙도 엮여 있습니다만 여기 나가겠다는 생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끊으면 이렇게 먹여쳐서 따낼 때 두 점을 드러내면서 돌리면 이게 훨씬 깔끔합니다. 흑이 여기를 이으면 이 자체만으로 수를 확 줄였기 때문에 이제는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뭐 이런 데로 받으면 중앙 쪽으로 깔끔합니다. 네. 자, 안정기 선수가 다시 하변으로 자, 손길을 돌렸는데요. 바로 젖혀갔습니다. 이 수상전 어떻게 될까요? 자체 수상전으로는 역시나 흑이 좀 부족한데 이제 바깥쪽과 연관성이 있어서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느낌으로 이런 데 치중 가면 백이 수가 빠를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바깥쪽을 노리면서 이 수상전을 돌입하기 때문에 네, 역시 그 자리 가고요. 막으면 여기를 끼우고 이을 때 이렇게 있고 끊으면 이제 잡으면 아래쪽을 넘어가지만 백이 먼저 여기를 단수를 치면서 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건 흑이 잘 안 됩니다. 역시 송지훈 선수 수익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익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긴 합니다만 하변 접전에서 후퇴를 하지 않고 있고요. 끝까지 찔러 들어갑니다. 자, 하변에서 자, 흑이 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정희 선수가 그래도 일선 저친수로는 여기를 먼저 이어서 바깥쪽 약점을 노리는 편이 어떨까 싶었는데요. 돌을 거두네요. 네, 지금은 하변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안정기 선수 나쁘지 않은 국면이었던 것 같기도 했는데요. 중앙에서 좀 실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딱 살펴봤던 그쪽 부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갑작스레 이 연결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네요. 끊어지기 전에 먼저 좀 안에서 삶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버텼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오늘 5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이 상대 전적에서 안정기 선수가 3대1로 앞서 있었습니다. 2018년에만 3연승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송지훈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뭐 개인으로도 아주 귀중한 그 연패를 끊는 승리, 또 팀에서도 연패를 끊는 분위기를 후반전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발판을 마련한 또 귀중한 승리가 보태어졌습니다. 자, 송지훈 선수, 안정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이번 시즌 5승 4패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안정기 선수 최근 좀 연패 중이거든요. 네. 오늘도 이 연패의 사슬을 끊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송지훈 선수 여태까지의 기록을 보니까요. 송지훈 선수가 이기면 화성 씨도 이겼습니다. 과연 그 징크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자, 한국 물가정보의 3연승을 깨는 만들어주지 않았고요. 자,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선수가 승점을 보탰습니다. 자, 과연 이제 후반전 어떻게 흘러갈까요? 화성시 코리오와 한국 물가정보의 10라운드 2경기 잠시 후 2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